서해의 아름다운 바닷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몽군포. 이 바닷가의 백사장에도 조나의 날 조국을 위해 용감히 싸운 전 세대 용사들의 위훈이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습니다. 당시 몽군포 일대는 불타산에 있는 산간비족들과 해상에 있는 족들에 의해서 100여 리에 달하는 긴 해안선이 하나로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불타산에는 족 패잔병들과 살인 악당들이 둥지를 틀고 있었고 원래도 백령도, 대청도, 서청도를 비롯한 이 지역의 섬들에는 완전 무장한 약 1만여 명의 족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불타산의 산간비족들과 해상의 족들이 서로 합세하게 되면 하나의 거대한 근거지, 즉 족들의 이전선이 형성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내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수한 내무원들을 파견하도록 하시고 자위대를 강화하는 등 해안선 일대를 강화할 때 대한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족들 일대의 많은 사람들은 늘 불안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 구상을 받아하는 20여 명의 내무원들과 40여 명 정도의 몽군포 자위대원들이 령량상 대비도 안 되는 제놈들을 호되게 답새기며 긍지에 몰아넣자 족들은 몽군포 분주소를 두고 호랑이 분주소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족들은 저들의 패전이 몽군포 분주소장으로 새로 임명되어 온 오택관 동지 때문일 것이라고 단정하고 그를 잡거나 죽이는 자에겐 800만 원의 현상금을 지불한다는 지령까지 떨구었습니다. 바다에 함선까지 끌고 와서 포사격을 가하여 진지들을 허물고 마을을 파괴하며 연속적인 공격을 가해오던 어느 날 령량상 너무도 우세했던 적들은 끝끝내 오택환 동지의 대우가 지켜선 방어선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배급적 원수인 여인제야님이 저에게다 총탄을 퍼부어서 정신이 관통상을 당했습니다.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점점 앞이 캄캄해지고 목에서 피가 거칠 사이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이 안 되는 내 앞에서 몽군포 호랭이를 잡았다. 800만 원짜리 상금은 내 거라고 적들이 위치에서 던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를 살리고 고향 땅을 또다시 피바다에 잠기게 하려 쓸어드는 야수들. 오택환 동지는 몸에 간수했던 수류탄을 꺼내들었습니다. 이놈들아, 설사 이 몸이 죽는다 해도 형세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휘관이 없이는 제대로 싸우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던 해안 지역의 인민들이 맹수와 같이 접어들었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적들을 촉촉히 때문입니다. 적들은 수많은 간첩들을 들여보내서 마을의 실태를 더 구체적으로 내탐하려고 끈질기게 책동했습니다. 그 시기 전투에서 치명상을 당하여 70여일간 병상에서 치료받고 기적적으로 소생한 오택환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무기관이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며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 의구하여 사업하라고 하신 그 교시가 얼마나 정당한가를 사무치게 절감했습니다. 하지만 싸움 초기의 오택환 동지는 군중에게 의구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용연 홍골이라는데 이런 그런 한계리란 말이에요. 거기다 대중을 사람을 많이 모아놨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많나 하니까 덕등 분주소장 오택관이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여기다 모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빨강이들을 멍땅게 잡아 죽이라고 소리치면서 꽝 들어진 게 아이가 쫙 하고 그렇게 해서 죽이는 걸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석 달쯤 있었는데 어택관 아저씨가 불산에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치안대 새끼들이 19, 25명 땅 다 죽였다는 게요. 아, 다 지고 가야 된다. 한 놈도 놓치지 말자. 몽군포의 내무원들은 계급적 원수들의 가족은 물론 그의 조금이라도 동조한 자들까지 모조리 쓸어버릴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해안면 일대엔 2만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 강요에 못 이겨 족의 심부름을 해준 사람들까지 다 처리한다면 이것은 막대한 군중 집안을 잃게 하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주동과 피동을 갈라보고 강요에 못 이겨 끌려다닌 사람들을 의심하고 따돌릴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담하게 믿고 겨양해서 이끌어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무원들이 인민들 속에 들어가 그들의 힘이 의거해서 전투를 진행하며 전투 저직 방향과 방도도 하나하나 밝혀주셨습니다. 이리하여 몽군포 내무원들은 인민들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지역 인민들은 하나로 굳게 뭉쳐 항전에 떨쳐나섰던 것입니다. 오택환 동지는 족들이 반동단체 카담자 가종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들어왔다가 졸지에 된벼락을 맞고 체포된 사실에 대해서 자주 외군했습니다. 분주소에 그런 그 김창순 노인이라고 70이가 가까운 노인인데 하루아침에 급하게 분주소에 달려와서 저희 손목을 꽉 잡고 빨리 자기 집으로 가자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 보니 그 사연직은 이런 사벽에 무장강처 5명이 달려들어서 놈들이 밥을 해놔라 또 밥을 잡아내라 고통과 행파질을 부리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놈들이 해달라는 대로 고군고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삶은 닭 5마리를 방 안에 들여다 놓자 놈들은 개글스럽게 닭고기를 청기서였습니다. 이때 할아버지는 자, 닭고기만 먹으니 목이 메겠다고 하면서 이 끓는 닭고기 국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라고 하면서 이마따기 싸움을 하면서 닭고기를 처먹는 놈들에게 얼굴에다 대담하게 전부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품은 죄의식에 잠겨있던 사람들까지도 항전에 나서게 했던 것입니다. 전쟁 전기간 몽군포 용사들은 112여 차의 크고 작은 전투를 치루었습니다. 그 중에서 몽군포 내무원들이 제일 통쾌하게 추억한 싸움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대로 정연한 신고 체계와 철저한 위장, 도초의 방어 시설들을 구축하며 독초를 섞어서 만든 음식까지 이용해서 족들을 잡고 인민들을 무장시킨 나날들입니다. 또한 오보이 수령님께서 족과의 싸움을 잘 하려면 족들의 내부도 잘 알아야 몽고 부부락을 한시에 그런 석기관하는 연락을 받고 우리는 핵심 좌우대원들 집집마다 불을 켜놓게 하고 길목마다 안전을 지휘해서 자비대원들로서 잠복을 거짓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한시가 적대자 즉 160명이 엄밀하게 마을을 포위하고 민이 들어오다가 우리의 그런 매복선에 걸렸습니다. 이때 나이는 신의 총소리에 따라서 적들은 뭔가 터진다고 인민의 생명자산은 믿음직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해안면 군사원들의 전투 성과는 적 살상포로는 340명, 적의 각종 중기, 정기, 보충 노익은 335정, 적선 노익은 25척, 적절한데 당원 들어가 인민들이 납치당하던 인민들을 구원한 수는 1,500명이었습니다.
이때에 벌어진 전투의 나날들을 구체적으로 소술한 장편 소설 금모래불에서는 계급적 원수들이 왜 그렇게 피를 물고 날뛰었는가를 당시 체포된 자들이 예심 과정에 짓거린 말을 그대로 담아 야수들의 본성이 무엇이었는가를 까발켰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지주를 숙청하고 수천 수만의 농사꾼들에게 땅을 주어 살 길을 열어준 것은 사실상 땅의 주인이었던 지주들을 산채로 매장한 것이나 같으며, 바로 그 때문에 공산당의 혜택을 받은 농사꾼들은 죽어야 한다. 이것이 어제도 오늘도 검은 칼을 갈고 있는 계급적 원수들의 앙심입니다. 장편소설 군물의 불은 계급 투쟁에 대해서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왜 강조하게 되는가? 그 시대가 남긴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무 일꾼들에 대한 많은 소설들을 창작한 이 작가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오택환 영웅이 신촌군 안전부 부장을 하면서 사업한 투쟁 자료와 그의 아들 오용일 동지가 바로 아버지가 전쟁 시기 대결했던 그 원수들의 후예들과 용감히 싸워 그 역시 아버지처럼 영웅으로 되었으며, 그의 자식들 또한 오늘도 계급투쟁의 전초선에서 싸우고 있는 사실을 작품에 담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세대는 바뀌어도 혁명의 관역은 변하지 않았고 우리를 해치려는 원수의 야망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아버지의 투쟁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곤 합니다. 원한의 선열이 물든 땅은 반드시 복수의 붉은 피로 씻어야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수의 붉은 칼은 위대한 수령의 품에 안긴 우리 인민이 쥐어야 영웅적 위운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63년 오택환 동지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가 수여되고 신문과 출판물들의 몽군포의 용사들이 발휘한 투쟁 자료들이 대대적으로 실리던 때 오택환 동지는 그날에 싸운 전우들과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사령께서 전시 사양전사 방침과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불굴의 의지와 필성의 신념, 당과 군중의 의가는 가장 유력한 전투적 무기를 안겨주심을 하여 우리는 적들과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승절 밤하늘 수놓는 주포의 눈부신 불꽃, 조국의 영광을 얹어준 용들 그 삶을 전하네. 어머니 조국을 피로써 사수한 로병들 감 높은 미운 세월은 흘러도 그렇습니다. 몽군포의 영웅은 인민이었고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 그 인민을 키웠습니다. 그날에 새겨진 용사들의 녹슨 오늘도 사랑과 증오를 더해주며 전민항전회로 인민을 불러주고 있습니다.